네, 2022년 7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우유부연하다, 우유부단하다,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많이 알지 못한다, 이런 판단들이 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위기는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이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유부단 윤석열 퍼펙트 스톰 대책 있나. 강론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확실한 친미를 선언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도 갔다 왔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미국이 주도하는 G4, 제가 잠깐 설명했었습니다. G4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쿼드,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스, 뭐 이런 거에는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서 왜 G4는 못하는지, 그리고 심각해지는 인플레 경제 대책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오늘인가요? 하여간 동북아 순방에 나섭니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간다 그러는데 대만을 방문할지 안 할지가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중국은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방송한 대로 시진핑은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수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자기네 문화권이라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무기나 대주고 참전을 안 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네 일부로 여기고 미국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중국과 복교를 했습니다. 원 차이나를 인정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대만이 독립으로 간다라고 판단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과연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네.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니까 안 할 것 같다. 따라서 지금 미중 대립이 엄중하니까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그 빌미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미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영세 중립국, 중세 이후 계속 중립국으로 있었던 스위스가 이러한 중국 제재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세 중립국인데. 그 SECO, 이게 스위스의 수출 감독 기구이자 경제 제재를 하는 그런 기관인 모양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국장이 스위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EU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러한 제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고 평가도 했습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었죠. 우크라이나에. 그때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무역 경제 제재에 참여 시작했는데 스위스는 중립국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EU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 은행에는 많은 나라들의 불법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 합법 자금도 와 있겠죠. 그런 돈들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한 9조 2천억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스위스조차도 지금
반중 반러 전선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칩4에 가입해달라는 겁니다. 칩4가 뭔가 하면 칩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3강이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봅니다. 이 미국이 현재 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강자인 한국, 비메모리 분야의 강자인 대만,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분야의 강자인 일본을 묶어서 문제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칩4 동맹을 만들자라고 올해 3월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제의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먼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같이 갔고요.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이 칩4 동맹을 만들자라는 선언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제 방송에도 다뤘지만 바이든 대통령하고 최태원 SK 회장이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SK도 반도체를 하죠. 미국에 투자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같은데,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고급 기술로서는 반도체가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을 제한하겠다. 즉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거죠. 이러한 칩4 동맹에 대해서 일본하고 대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버는 돈의 한 40% 정도를 중국에서 벌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 즉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손해본다. 이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이든은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화상회담을 한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요, 한국이 칩4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제는 세계 경제가 깊이 융합된 상황에서 칩4 동맹을 만드는 미국 측 행태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칩 무역만 놓고 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60%가 중국 시장에서 거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특히 한국을 딱 찍어놓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가 칩4에 가입하면 사드 사태 때처럼 뭐 혐한령 뭐 그런 걸 발동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미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상당히 긴 합의문을 발표했었고 또 나토 정상회담 가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측에서 확실히 밝히지 않았고 미국도 그건 아직은 아니다 그랬지만 쿼드에 뭐 참여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미국은 그건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브 아이스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게 이제 미국과 같이 가는데 아니 가장 중요한 칩4 동맹에는 가입 안 하겠다. 지금 우리 측에서는 8월 말에 회의를 해서 실무자 회의를 미국에서는 8월 말까지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마감일을 통보했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데드라인은 정해진 거 없다. 더 논의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칩4에 우리가 가입 안 하면 이익이 있을까요? 칩4에 가입하면 손해가 더 클까요?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저번 방송에서 중국은 북한을 수색해서 핵실험을 하거나 우리를 상대로 도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치겠죠. 여기는 한미연합군이 있어서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미군이 참전하겠지만 대만 문제에서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대만관계법으로 대만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중국은 북한을 수색해서 핵실험이나 어떤 도발을 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한반도로 끌면서 대만을 친다. 그러면 상당히 세계가 복잡해지죠. 그런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자, 지금 또 하나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위기인데 이 위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결정을 못 내린다. 우유부단하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SK하고 삼성이 대체로 친밀 노선이지만 이런 구체적인 실익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를 잡아 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취임하셨죠. 중국을 국빈 방문했었습니다. 시진핑하고 사이좋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서안, 저기 섬서성인가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시안이죠, 시안. 거기에 삼성전자가 큰 공장을 지었었어요. 그때 중국이 서부 개발한다고 할 때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 병마용도 보고, 그 왜 진시황 능에서 나왔다고 하는 병사들하고 말 이런 진흙으로 구워놓은 거, 그것도 보고 왔었죠. 그리고 2년 후엔 2015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전승절 행사에 서방국가 원수 중에서는 최초로 참여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한라인도 무산되고 사드 배치하고 했다가 한중 관계가 확 틀어졌었죠. 그때 왜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갔느냐, 여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 판단이 있어. 그거 가지 말라고 저도 그때 기사 썼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왜 갔느냐,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요구 때문이라는 게 많죠. 지금 똑같이 윤석열 정부도 중국에 투자한,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반도체 기업들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되면 우유부단해져서 지금 세계는 지금 반중 반노 이렇게 쫙 친중 친러 이런 식으로 쭉쭉 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 단계에 있으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게 퍼펙트 스톰인데 어디로 갈지, 물론 잘못 선택해서 지는 쪽으로 가면 골로 가죠.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위험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이 두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0.75%씩 기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빅 스텝 0.5%만 한번 올리고 또 그 정도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미국이 높아지니까, 그러지 않아도 여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달러들이 빠져나가죠. 이자가 높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달러 값이 더 올라가고 경제가 출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추경호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는 경제 전문가라 그러는데, 뭐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이미 그런 거 다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짠가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율이 9%까지 올라갔답니다. 재난 지원 걸 너무 많이 푼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도 초유의 사태라서 지금 급격하게 올리고 있고, 울트라 스택 1%까지 올린다는, 그럼 계속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내년쯤 우리나라 경제도 컥컥 골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통화스와프 문제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미국하고 통화스와프를 끝내버렸죠. 통화스와프도 해야죠. 그러면 이래저래 우리가 살 길은 미국밖에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뭐 회담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저것 봤어요. 이것저것 봤더니 결국은 북한 핵이 제일 문제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가 총력적 개념의 전구급 훈련을 시행한다. 전구라는 거 하면 영어로 theater, 무대, 극장, 무대인데, 우리 전구라고 하면 한반도가 하나의 전구입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남한까지,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바다까지. 요거를 코리안 theater라 그러는데, 이 전체, 여기 전체를 무대로 한, 그러면 이제 육해공군 모든 예비군까지 동원되는 개념의 전구급 훈련을 한다.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만 그렇고, 실제로는 연대급 이상 부대를 실기동하면서 살펴보는 걸로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프리덤 쉴드가 방패죠. 라는 훈련을 한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 전체 전구를 무대로 하는데, 실제로 기동하는 부대는 연대급 이상을 기동시키고 전구는 기동시키지 않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미국이 하고 우리도 따라가겠습니까? 뭐가 지금 다급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죠. 이제 북한이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한다는 확장 억제 전략을 하기 위해서 TTX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방부는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 TTX를 운영 연습을 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테이블탑 엑서사이즈예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탑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즉 도상 연습입니다. 북한이 핵을 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도상으로 연습해 보는 거죠. 사실은 실제 연습이 아니고 핵을 가져오거나 핵을 투하하는 게 아닌 도상 연습인데 어쨌든 이런 연습이 들어갑니다. 이런 연습에 대해서 우리 이정섭 장관은 상당히 만족해하면서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그게 EDSG 확장 억제 전략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겠습니까? 즉 중국이 북한을 동원해서 핵전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걸 억압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TTX 훈련도 하고 실기동 훈련도 하고 한반도 전체를 전구로 하는 개념의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퍼펙트 스톰이 미국은 세계를 보니까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의 경제는 인플레가 심해서 계속 이자율을 올리고 있고,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외환 위기에 처할 수 있죠. 우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날 것까지 대비해서 군사연습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만하고 중국 관계는 극도로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정쩡하게 분명히 친민 국가이면서도 치포에는 안 들어간다. 그럼 미국이 또 우리만 또 뭔가 페널티를 주겠죠.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심각하다. 이 윤석열 정권을 짐이다. 미국에 빨리 짐이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좋은 게 아니죠.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윤 대통령이 우유부단하고 뭔가 결정을 못 내려서 이렇게 오는 걸로 보여요. 이게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죠. 틀리든 옳든 결정을 내려야죠. 그리고 잘못됐으면 확 바꾸는 그런 선택도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기업들 권유에 시안까지 갔다가 또 전수지역까지 갔다가 친중 노선 갔다가 헤맨 적이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도 그런 건 아닌지, 추경호 장관, 한덕수 총리한테 과연 경제를 제대로 체크하게 한 건지 여러 가지가 좀 불안합니다. 우유부단 윤석열, 퍼펙트 스톰 대책 있나?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